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오바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오늘 접속이 자꾸만 그렇게 되네요. 자, 바로 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6쪽이요. 페이지 46쪽.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요거 할 차례입니다.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몸뚱이를 내가 제외하고 또 다른 상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일 말하자면 붙들려 있는 거, 들어앉아 있는 것이 몸뚱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몸뚱이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먹고 죽든지 살든지 몸뚱이 그냥 상관이 없어 이렇다 하면은 아마 세상이 진짜 평화로울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생활이 일어나고 사고를 하고 몸뚱이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몸뚱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옛날에 백봉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 한쪽이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르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산청에서요. 그때 선생님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청에 처음에 갔을 때 막 이제 산청이 완전히 그냥 산이었으니까 이제 도량을 정비를 돌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못 그러셔갖고 이렇게 의자를 가해로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도반들이 남자 거사님들이 들고 이렇게 그 밑에도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관절이 빠져버리신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고관절이 빠져버리면 그 고통 때문에 못 견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옆에서 내가 걷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의뢰의 다리가 그렇게 늘 저르셨으니까 못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있던 도반들이. 근데 사실은 나중에 고관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방아착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거든요. 몸을 방아착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들어올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하지요. 가짜는 변하는 것이다. 가짜는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생멸이 있는 것이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생멸이 불생불멸한 것이다. 가짜는 모습이 있는 거죠. 시공간이 붙는 거죠. 진짜는 시공간이 없는 거죠.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합니다. 그 가짜 중에서 진짜로 울트라 캡숑이 뭐냐면 몸뚱이에요. 몸뚱이. 몸뚱이는 모습이 있고 시공간이 붙고 생멸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정우만 했지요. 정우만 했다가 명상거사님도 지금 정우만 하실 때도 있었지요. 또 법계도 있었지요. 또 수림이도 있었지요. 정우만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정우가 나중에 명상거사님이나 우리 김강빈 쌤이나 이렇게 그만큼 나이가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하죠. 변한다. 변하는 것은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성품이 없다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안에는 실체가 없다.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다.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성품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요. 일반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그 중에서도 몸뚱이 모습 중에서도 생멸이 있는 모습 중에서도 이 몸뚱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 성품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가 공부의 관건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일유거사님 거기가 두 분이시니까 좀 켜놓고 읽어보시죠. 일유거사님 안 들리시나 보다. 그럼 명상거사님이 켜놓고 좀 읽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자, 그 두 분이시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사람의 원숭이를 말하는 의학적이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의학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머리다, 손이다, 다리다, 오장육부를 갖추어서 이걸 하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떼어놓고 봅시다. 만약 내 팔이 끊어졌다 하면 끊어진 팔은 사람이 아니거든. 예, 끊어진 팔을 보고 사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졌던 팔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 예, 그렇습니다. 어찌 이 손이 사람이냐 말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손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 하나의 사람이라 하면 숱한 이름들이 모여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요. 얼굴만 해도 눈썹이 있지, 눈이 있지, 코가 있지, 귀가 있지. 여기에 세포니 뭐시니 그런 건 숫자가 하도 많아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뇌도 있어. 숱한 이름들이 모여진 것이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어.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떼어놔. 손은 손대로 떼어놔. 다리는 다리대로 떼어놔. 오장은 오장대로 전부 떼어놔. 어찌 그것들이 사람이냐 말이요. 알아듣겠나? 예, 그것들은 이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이놈들이 모여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이란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경우에 전부 떼어놓으면 사람이란 없어. 예, 전부 떼어놓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도 있어. 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다리가 사람이냐 말이에요. 팔은 팔이지 어찌 팔이 사람이냐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몸뚱이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기관. 우리가 말할 때 생체기관이라고 하지요. 생체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생체기관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스마트폰 지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되려면 수많은 그 부품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이루어요. 그 스마트폰에 그 전원을 연결을 하면 그때부터 작동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 다 떼어놓으면, 그 부품을 다 떼어놓으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을 하나 띄어냈다. 스마트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액정 화면이니까 액정 화면을 보고 이거 스마트폰이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그 스마트폰에 이게 그 자판이 이게 터치하는 자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림이 이래 쓱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보고 또는 그 프레임을 보고 또는 그 스위치를 보고 전원을 연결하는 그 스위치를 보고 이것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몽땅 이렇게 모여야 그 부품이 딱 모여야 이거 스마트폰이네 이렇게 하듯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내 몸, 남 다 얘기할 거 없지요. 남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니까. 내 몸도 역시 그렇다. 성품이 없다. 지금 이 말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요긴한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공부를 할 때 누가 하느냐? 공부를 할 때 누가 하지요? 명상거사님, 누가 하지요? 원래 부처짜리 제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뚱이는 생멸이 있어요. 몸뚱이는 생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로서의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 공부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처음부터 나는 생멸이 없는 불생, 불멸인 법신자리로서 또는 성품자리로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하는 이것이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이 몸뚱이 내가 진짜라서 내가 이걸로 공부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생멸심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불생멸심인 그 자리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몸뚱이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 이것이 제일 우리가 처음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 법신자리가 무엇을 통해서 본다? 무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있다. 나중에는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되면 무정물인 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무정물인 눈, 무정물인 귀, 무정물인 입, 무정물인 손, 무정물인 다리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지. 자꾸 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 기관들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의 바탕의 작용이지요. 바탕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 한 마음이다, 성품짜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성품짜리에서 본래 우리 법신짜리에서 이 마음짜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켜 봐야 그거 어디에 있다. 제가 중냄비 자꾸 얘기를 하지요. 중냄비를 자꾸 얘기해. 죽이 펄펄 끓어. 펄펄 끓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막 다 놔두어요. 다 놔두어도 그 죽은 본래 그 푹 끓어오는 죽은 중냄비의 그 말 체질이 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다, 너다, 주객이 갈리는 것은 뭐다? 전부 바탕의 작용인데 자꾸만 한 생각을 일으켜. 무슨 생각을? 나다, 내가 있다. 한 생각을 딱 일으켜서 주관과 객관을 탁 나눠버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한 생각을 일으키죠? 법신짜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요. 법신짜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한 생각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한 생각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안 해. 왜냐면 육진 경계를 반연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요 한 생각 일으킨 것을 뭐라고 한다? 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주관이 생겨요. 주관이 생겨서 나와 상대되는 객관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주관과 객관이라는 요것이 본래 없어요. 이는 한 마음짜리. 본래 우리의 그 공적 영지한 그 마음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육진 경계에 끌려서 어떻게 되냐? 주객을 나누어 버린다. 주관과 객관을.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명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공부하는 첫걸음이 뭐냐면은 내 몸뚱이는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몸이 진짜 그림자와 같구나. 진짜 배우 캐릭터구나. 허공 스크린에 있는 그 하나의 캐릭터구나. 캐릭터는 가짜지요. 진짜 아니죠. 배우가 이 캐릭터, 저 캐릭터, 그 캐릭터, 온갖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캐릭터를 자꾸 나라고 하네. 나라고 해. 진짜 나는 뭐다? 허공 스크린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느냐? 육진 경계를 자꾸 보고 반연을 하거든요. 육진 경계를 보고 진짜라고 반연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는 자하고 보이는 경계하고 둘이 아닌데 요거는 바탕의 나툼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보고 있는 요것은 행위자가 있어. 행위자가 있다. 보는 자가 있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나다.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보는 자하고 보이는 내 몸뚱이하고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본래의 내 성품자리의 나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툼을 보고 자꾸만 주객을 나누어. 주객을 나누는 것도 누가 나누어요? 법신자리가 나누지 몸뚱이는 못 나눠요. 몸뚱이는 주객을 못 나툰다고. 근데 이걸 잊어버려 자꾸만. 그래서 이 새말귀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허공으로서의 나,
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무정물인 눈은 법신자리의 나툼이거든. 그러니까 주객이 하나가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서 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어떻게 한다? 잘 굴리자라는 거지요.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뚱이가 그림자와 같다. 정말 꼭두와 같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 나무 몸뚱이도 그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 몸뚱이가 진짜니까 너무 몸뚱이가 다 진짜라. 내 몸뚱이가 가짜다, 이렇게 환이다, 그림자와 같다 하면은 내가 보이는 모든 그 색성향 미촉법의 육진경계도 전부 다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산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정우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네. 왜 안 되냐? 내 몸뚱이가 진짜거든. 내 몸뚱이가 진짜거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데 남 탓할 것 없다고. 내 몸뚱이를 얼마나 내가 그림자와 같이 바른 이치로서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묘강이 한번 읽어볼까? 묘강아 들려? 자, 그러면 명상거사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전부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런데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성품이 없어. 귀는 귀대로 성품이 없어. 눈은 눈대로 성품이 없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성품이 없어. 다 성품이 없어. 그런데 이놈들을 총 감독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놈은 눈에 안 보여. 만약 그놈이 눈에 보이면 누가 훔쳐갈 거야.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머리다, 폐다, 오장육부다, 다리를 모아놓고 하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자리는 있거든. 그래서 사람 놀이를 해.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몰라. 가만히 생각해보소. 그런데 선생님, 머리털, 눈, 귀, 손, 발이 성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놈이 바로 참 나라.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어.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라고 부르는데 의저 타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 성품 없는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이놈이 하나 딱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눈을 쓸 때는 눈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발을 쓸 때는 발을 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나를 왜 모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알 거요? 그러나 머리를 둬서 머리를 써, 눈을 둬서 눈을 깜빡거려, 또 코를 둬서 숨을 쉬어. 그야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러나 실감들이 안 와. 내가 머리이니 눈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사실도 그렇고 죽기도 성품이 없고 꽃도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질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건 법칙에 의해서 고면 곱다, 달면 달다, 쓰면 쓰다 이 성질은 있지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죽비와 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참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지요. 그 법칙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법칙 따라 그냥 변하는 것입니다. 인과법이 딱 붙어서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고 술을 많이 먹고 또 몸을 함부로 굴려버리면 병이 나버리지요, 몸이요. 몸을 함부로 굴리는데 병이 안 날 수가 없지요. 그 딱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몸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결과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법칙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업력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습관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그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도 몸이 전부 다 변하지요. 전부 변합니다. 그런데 이 그 기관을 움직이는 것이 곧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자, 그러니까 성품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잘 모르, 성품이라는 말이 잘 모르겠어. 48쪽에 있는 백봉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하는 요 부분 있지요.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자, 시작. 한 두 번은 이렇게 좀 틀어놓고 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려서. 자, 시작. 여러분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놈이 바로 참 나다. 이 놈은 원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이 병들이 많고 하더라. 물건이나 일것도 없어. 이놈으로 우리 말을 빌어서 마음이 성품이 실비하고 그러하여 하늘과 땅이 나누기가 앞집으로부터 부정하고 되지 못하나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손이 한 생각이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있어. 때는 글을 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품이 하나 있어. 예. 그러니까 성품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이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거든. 보고 듣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그거한데, 자, 본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볼 때 그게 견성, 순수한 견성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볼 때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해. 그 아상이 있어요. 아상.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객관을 본다. 이렇게 되면은 순수한 견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 견성이란 성품이 있으나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번뇌가 붙어 있는 거지요. 명상거사님 이해하십니까? 예.
보기는 보는데 말하자면 부처님처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냐? 부처님은 공이 돼 버리셨거든. 내가 비어버리셨거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거든. 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처님도 보시고 나도 보는데, 부처님은 내가 빈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성품자리로서 보시는 것이고, 나는 보기는 봐. 그런데 오염된 성품이라. 집이 있는 말하자면 성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틀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법문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성품짜리라고 여기도 그렇게 말이 돼 있는데, 그럼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나도 성품짜리? 그럼 내가 말하자면 깨달았나? 깨닫지를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도 보고 듣고 말을 해.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을 해.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한 분은 공이 돼버린 거지요. 공이 된 상태에서 성품자리를 쓰는 것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견정이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안 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된 거는 견정이라고 하는데, 견정은 그 번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고 듣고 말을 하는데 틀리죠. 하나는 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는 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것이 견성이고 주관과 객관이 남아있는 것이 견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반문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데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일시명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지금 내가 일시명의 목소리를 들어. 그렇죠. 듣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자가 본래 없는 것이라. 그런데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명상거삼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행위자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자는 하는 그 듣는 자, 그 자는 뭐냐면 본래 성품짜리거든. 그래서 그 듣는 자를 돌이켜서 듣는 거, 이것이 반문 공부예요. 우리가 소리가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들어. 그 들을 때까지는 뭐냐면은 집이 있어요. 그죠? 듣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듣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들으면 거기는 그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그 문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품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특히 지금 몸뚱이니까, 몸뚱이는 뭐 따라간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보고 듣고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눈이다, 귀다, 입이다 하는 거는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무정물이다. 하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눈, 귀,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성품짜리, 본래 우리의 바탕짜리가 한다.
요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지요. 어디 수림이 읽어볼 수 있어? 네, 수림이 한번 읽어보지.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나를 아니야. 예? 우리가 49쪽에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성품이 없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업신,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고 결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라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겁니다. 늙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쓰긴 쓰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됩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거든요. 예. 참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죽비와 지금 거비에 여러분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죽비와 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저기 있는 죽비, 꽃, 뭐 개, 고양이, 저기 그 뭐 어저께는 뭐 뉴스 보니까 그 생선을 이렇게 바닥에 던져서 그렇게 하고 그 뉴스가 났던데 전부 다 하나의 생명이지요. 생명이요. 내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면은 정말로 깊이 이해가 되면요. 다른 생명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생명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어째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법계야, 어째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인 걸 아니까. 예. 생명이 하나인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가 정말로 성품이 없고 가짜인 걸, 헛것인 걸 알면요. 너무 그 생명 있는 것들이 내 생명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굉장히, 말하자면 고난에 처하면 그 공감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제일 좋은 것이 첫째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는 공부라고 했어요. 자존감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 일이 참 힘들어요. 자기를 자존감이요. 자존심 말고요. 자존감이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지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고 그렇게 두 번째는 굉장한 휴머니스트가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온갖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 또 바위나 나무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생명이 있건 또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전부 나와 하나라는 내 생명과 하나라는
생명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참 다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소중히요. 그러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스며들어요. 이제 저는 주부기 때문에 물, 또 전기 이런 걸 상당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작게 쓰면 돈도 작게 나오지요. 돈도 작게 나오지만 더 생각 하나에 더 가지요. 돈 작게 내려고 되게 아끼고 그것도 있어요. 일부분은. 요새는 이제 보일러를 많이 켜니까 그 난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지금 지구에 물이 부족해요. 또 전기를 많이 쓰면,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발전소를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과소비를 줄이면 그 집에서 한 등만 아끼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안 세워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시민의식 이렇게 얘기할란지 몰라도,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체 속에 내가 또 전체, 일적일체 다적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생명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인연법을 알고 있어요. 인연법을요. 그래서 내가 인을 만들면 반드시 과를 내가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을 만들고 반드시 과를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어떻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을 거라는 것만 사람들이 이해를 해도 굉장히 많이 세상이 달라질 것인데, 부처님법이 이렇게 좋은데 그 인과법 같은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 내 이 몸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죽는 걸 현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를 인정하면 과거하고 미래를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현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현재만 갖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래서 한번 보시죠. 49쪽에.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몸뚱이도 죽비도 꽃도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한 것이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납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뚱이가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무정물이야. 변하는 거야. 내 지금 쓰는 마음도 변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세상도 변하는 것이야. 이거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그런데 무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법신, 다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이름은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것을 그 성품 자리를 나타내는 이름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단정해야 된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구나.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거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려고 하니 이해를 해야 되거든. 몸뚱이는 성품이 없으니까 단정해버리세요. 이렇게 말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걸 단정을 하는데 어떻게 단정을 하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가짜다. 내가 아니다. 그것의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고 결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요?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요. 자,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라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거라. 우리의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법칙에 의해서 굴려져요. 늙기도 하고. 따라서 내가 써. 내가 쓰긴 쓰는데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뚱이는 뭐다? 화현이지요. 몸뚱이는 화현입니다. 화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법신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하나의 작용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인연과 조건이지요. 법칙이라는 것은.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거든요. 이거를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라는 걸 단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거. 혹시 그 형각거사님 들리세요? 형각거사님 들리세요? 그러면 김강빈 쌤하고 묘강이하고 형각거사님이 여기 참여가 안 된 모양이네? 안 들리나 봐요? 그지요? 네, 들립니다. 들린대. 들립니까? 예, 예. 네,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합니까? 거기다가 보이기까지 해요? 김강빈 쌤도요? 네, 예. 묘강이는? 묘강이는 보여? 들려? 여기는 먹통이네. 참말로 희한한 일이네.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하는 거 모르면 불문에 입문이 안 된다고. 불교에 입문이 안 된다고. 네, 들립니다. 보이고 들립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 변하는 것. 또 변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짜라는 것.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경계가 무정물이고 보는 눈도 무정물이고
듣는 귀도 무정물이고 이것이 다 말하자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 안에. 변한다라는 것 안에요. 그 변한다라는 것 안에 자체성이 없다? 또 인연법? 또 저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도 다 변한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 변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것은 제가 변한다라는 거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하는 거 알면 공부가 변하는 거 모르면 정말 공부가 안 된다. 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글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고 말을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경전을 봐도 이해가 되고 설법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또 생활 속에서도 모습공식 새말귀를 저절로 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이거 이제 법계는 이거 처음이가 이 책 처음이가 두 번째 보는 거가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도반들하고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는 건데 정말로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 선지가 밝은 눈 밝은 선지식의 법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승 법문이죠. 왜? 항상 가장 바탕 뿌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봐도 신선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왜 성품이 없나요? 명상거사님. 인원과 조건에 따라 변하기. 예. 변하기 때문에요.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그 자체거든요. 근데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봐서 또 내 몸뚱이서부터 내 눈도 늘 변해요. 어릴 때는 눈도 잘 보였는데 요새는 눈도 노안이 다 돼 있죠. 그리고 전부 다 보이는 거 산도들도 아이고 우리 제가 선원에 가면 우면동 옆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거기 막 완전히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어요. 지금은요. 다 변한 거지요. 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변하는 것은 가짜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머물지 않고 한 번 머물지 않고 두 번 머물지 않고 세 번 머물지 않고 네 번 머물지 않고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뭐 다른 거 공부 뭐 하려고 공부 다른 거 뭘 할 겁니까? 생활 속에서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습공식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저기 쭉 비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35분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정우하고 애썼다, 애기하고. 변한다. 애기가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지.